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고 주주의 배당 소득은 저율 과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조단위 초대형 수주를 지원할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전략 수주 지원에 8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더 늘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ABL 바이오가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제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중항체 ADC 개발에 자금을 집중 투입해 올해 한 건 이상 기술 수출하고 신약 개발 사업에서도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 오보 속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뉴스보다는 내일 발표될 잠정 실적에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나왔던 미국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조사하고 내놓는 고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해야 되는 노동 지표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동일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표가 4개월 내 가장 작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4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16만 명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15만 명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왔던 지표도 있었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 가져갔고요. 조금 더 특징적인 오늘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렇게 첨부해봤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인데요. 31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고 9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9주 연속 증가했다라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최장기간이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183만 건이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제롬 파월 언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노동시장 예상 밖의 약세가 보이게 된다면 나는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금리나 기대감을 또 꺼내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나왔던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SM 비제조업 PMI가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이 되고 있으나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2.6이었는데요. 이것을 크게 하회하는 48.8 그리고 50 미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서면서 74.4%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무려 130bp나 올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130bp,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무려 5번이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우리 시장으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켠 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오늘 코스피 1% 넘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0.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어제 밸류업 세제 세부 방안이 발표가 됐죠. 이 때문에 오늘도 금융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무려 56%나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뿐만이 아니라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도 엮이고 지주사인 대웅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을 토해냈습니다.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CMO 사업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원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체가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 강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거의 1% 가깝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만 잠시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40선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이네요. HLB 어제 이슈가 크게 있었죠. FDA 승인 불발 5월에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해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일부 반도체 종목들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체가 코스피와 정확하게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섹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보여줬고 그리고 또 국채금리 하락까지 쉬어가던 기술주가 반등세에 나와줬습니다. 주춤주춤하고 있었던 엔비디아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또 파랗게 잘 빛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4.5%대 상승세 이어갔고 TSMC도 그리고 또 마이크론까지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월가에서는 AI가 하반기에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흐름 당연히 우리 국내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는데 장 초반에 아주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슈였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통과하지 못했다라면서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나노코리아 2024에서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CTO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퀄 테스트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D램 생산 라인 완전 풀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5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자, 어떻게 나올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2분기 평균 거래 가격이 15%에서 20%까지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전과 TV 수요 굉장히 견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와 가전 이 부분에서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반도체는 끌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망 너무나도 좋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23년 2분기 정말 처참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겨우 60조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3조나 늘어난 73조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단 6천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무려 12배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8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전망을 해봤더니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HBM이 그동안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꺼내졌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그 앞서 말씀드렸던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확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SK하이닉스 정말 그야말로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하락폭은 조금씩 줄이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84,700원까지 강하게 치솟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장중에 6%대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공정 업체죠. 다이싱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두 자릿수 강한 상승 달력 그리고 DI 역시도 후공정 업체입니다. 다이싱 사업하고 있다라는 거, 검사 장비 관련 업체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1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CXL 대장 종목이죠. 어제 오후 6시경에 세계 최초로 CXL 2.0
1.0 검사 장비 공급했다라는 이야기 꺼내는데 어떤 기업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 삼성전자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CXL 1.1 검사 장비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도 좋았습니다. 반장만 열렸는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서비스업 역시도 조금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국채금리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 투자에 대한 심리는 조금 더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파를 우리 시장 역시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추세선 기준으로 5일선 정도에는 걸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연중 그리고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에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양대시장 모두가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장에 좀 주인공으로 움직였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HLB 오늘 역시도 급등 양상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또 대규모로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흐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25일쯤에 그동안 급락을 좀 만회할 수 있는 11%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때 주요 골자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서류 보완 요청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하다. 네. FDA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신약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나온 물질들은 보통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게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음 날 또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또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에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또 얼어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식이 나온 게 다시 한번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소식이 나왔고 그게 지금 2거래일 연속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큰 재료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안에 아마 결과치가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진짜로 문제는 크게 없었다라는 게 주요 골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HLB라는 기업이 약간은 스타성이 있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때 전환사채 발행도 많이 하고요. 네. 분위기가 좋을 때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대표가 나와서 방어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네.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구간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중 같은 경우에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 FDA 기대감 하나 가지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좀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으로 가지고 홀딩해서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매수가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소식 나왔으니까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권으로 조금이라도 도달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런 외국인의 지금 또 매도세 나오는 것도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매수가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룹주 모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심취하시기보다는 네. 항상 대응적인 부분이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응적인 부분이 중요한 종목인 게 뭐 신뢰감이 있었다 없었다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로요. 지금 구간은 그래도 좀 신뢰감이 회복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신뢰감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맞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회사가 그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 충격적인 소식을 갑자기 잘 들려주기도 네. 하지만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방어를 빨리빨리 해주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강성 주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때 급락세가 나오면서 아마 지쳐서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심리가 어느 정도는 다시 되살아날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은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심리가 되살아났다라고 해서 이것만 또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정말 승인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매력도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약간의 도박성? 네, 약간 이런 게 있는 종목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매매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제약바이오 꼭 한 종목 매수하고 싶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종목이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기보다는 꼭 매수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소액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른 플랫폼 기업들 지금 많거든요. 물론 뭐 펩트론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지금 ADC 치료제 쪽으로도 또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그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플랫폼 관련된 기업을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서 ABL 바이오에 대한 질문을 PB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확보한 자금 어디에 활용할 예정일까요?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임상 거기에 대한 자금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유상증자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라고 하는 편견이 네. 지금 깨진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깨진 것이 아니고 제약 바이오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과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를 확충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상장을 한 이후로 증자를 기반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장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증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유증을 했고 규모 자체는 대략 1,4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증자를 함에 있어서 3자 배정입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하나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동사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중항체 ADC라고 하는 해당 섹터와 해당 산업에 대한 동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부터 사실상 종목이 좀 달렸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애널리스트 상대로 이게 그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게 오후였어요. 2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어제 2시부터 이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외에서도 나름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장 초반에 움직임이 안 좋은 듯 했는데 강하게 다 올리는 거죠. 그 이전에 유증이 나왔을 때도 시간 외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틀 전에 유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은 시행이 되었고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기존 동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대략 한 525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번 증자를 기반으로 2천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향후 동사가 추가적으로 뭐 증자 또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자금 조달 없이 3년 정도는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 하반기 동사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 주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저는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ABL 바이오가 예전에 상장이 되었던 그 시점부터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했던 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당연히 실적 잘 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거든요. 이걸 마치 투자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제약 바이오 있는 기업들 그래 실적 못 내잖아. 얘네들은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아이테오젠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ABL 바이오도 처음에 대표이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꾸준히 달성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저는 어제 오늘 주가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동사에 대해 매우 짧은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37,000원까지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죠. 동사의 역사적인 최고가가 대략 한 4만 원 정도인데요. 37,000원이 만약에 목표 주가이고 그 가격까지 간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AD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단순하게 지금 기준으로 50%만 올라가도 신고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3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만 바라보기보다는 한편으로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한다면 그 이상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네. 보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리고 지난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가 사실상 많이 앞서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높은 금리 수준을 매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네. 아마도 압박을 할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수혜를 받을 섹터는 또 제약 바이오가 네. 되겠죠. 전반적으로 당분간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도 ABL 바이오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관심 권역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안에서는 오늘 JNTC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상승률이 반 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도 투심이 좀 살아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장주가 원래는 피롭티스라는 네.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JNTC라는 종목이 이제 약진을 하면서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삼성전기도 분위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랑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매출이 일으켜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AI 반도체들이 잘 가면 관련돼서 또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같이 기대감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저는 그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좀 더 지금 기판에 대한 부분들 이제 유리 기판은 기판 쪽이긴 하지만 결국에 효율을 높이고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대안책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판 관련된 시장은 지금 당장 매출을 찍어내는 시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서 항상 2차 전지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할 때 먼저 움직이는 건 소재 쪽이 많이 좀 움직이는데 물론 가볍다라는 종목의 가벼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유리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을 계속 좀 지켜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JNTC가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자리를 지금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또 뒤를 이어서 피롭팁스와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흐름이 좀 좋은데요. JNTC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2024년 이번부터 파일럿에 대한 양산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과 또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종목이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좋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건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리기판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항상 대장주의 흐름이 중심의 축이 되기 때문에 JNTC라는 종목을 계속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따라 올라오는 HB 테크놀로지, 피롭티스도 추세 저는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투자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HB 테크놀로지는 시장 대비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만 한번 실리면 오히려 거래량 터지면서 좀 더 강한 시세를 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HB 솔루션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두 종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HB 솔루션이 오히려 지금 추세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JNTC를 중심축으로 두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좀 JNTC는 좀 내려오면 그때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HB 테크놀로지도 관심권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NTC를 일단 유리기판에서 중심축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테슬라의 이슈도 받으면서 본업단에서의 성장도 기대되는 LG화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아주 최근에 좀 살펴본다면 주가가 그래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야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했는데 그때부터 더 빠지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제 약간은 변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6월 기준으로 우선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셀업체에게는 소폭의 기대감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협상력에 있어서의 열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에 우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기차 업체가 소폭 판매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 자체도 우리가 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본업인 석유화학인데요.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금호석유라고 하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석유화학이 1위 될 줄은 아마 그 당시에 전망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건데 우선은 석유화학이 개선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본업에서 영업이익으로 턴을 한 건 아니나 영업 손실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 205억 원 정도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배경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소폭 개선이 된과 동시에 이구만신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비지에 대한 욕구가 지금 커져 나가는 거죠. 네. 그 모든 것들이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석유화학 섹터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었다고 봅니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조 7천억 원 정도,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조 5천억 원 정도까지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분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망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목표 주가 자체는 소폭 하향 조정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사가 올해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PER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순입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한 5.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쟁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 ROE를 어제 한번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파나소닉은 11입니다. CATL이나 BYD는 매우 높은 순입니다만, 우리의 LG화학 같은 경우는 4.8 얼마 안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5.4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이 되면 이제 소폭 정상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로 다시 한번 갈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면서 PER이라든지 기타 지표들도 제자리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해 거품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게 1년 이상 계속해서 거품을 꺼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투자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손실은 한편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와 함께 결국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이제는 주력 산업입니다. 이 주력 산업을 계속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내연기관 차량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전기차로 모두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고통이 조금 있다 할지언정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다는 점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LG화학도 지금부터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30만 원 초반 정도, 그리고 이제 36만 원 정도 선까지 왔는데요. 이 정도 구간이라면 우리가 시간만 두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LG화학 역시도 시간을 두고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비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도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올해 역시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녀노소 모두가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미용 의료기기 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탄력, 기미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런 미용 시술을 받으셨는데, 요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이 구분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시술을 받으시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예전보다도 가격도 많이 낮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술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까지도, 내수 시장도 지금 꽉 잡은 상황이고, 원래는 내수 쪽에서 유럽 쪽의 기업에 밀렸다가 지금 가격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내수와 해외 시장 양쪽을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실퍼맥스라는 그 기기가 굉장히 좀 대표적인데, 이 기기가 이번에 브라질과 중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근데 브라질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세계에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매출 파이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특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와요. 비올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미용 의료기기를 납품을 하면 장비 납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시술을 할 때마다 소모 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소모 팁에 대한 매출이 기여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제품 라인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모품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비올은 실퍼맥스로 지금 웬만한 세계 지역에 다 수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신규 장비 2대를 또 선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매출도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기업들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기대감이 실렸었고 네. 또 그와 관련돼서 APL도 좋은 모습, 클래시스도 이르다 합병 같은 경우에도 강한 시세 나왔는데 비올은 상대적으로 그때 좀 박스권에 갇혀서 약했어요, 시세가. 근데 오늘 좀 제대로 이제 투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항상 비올을 거의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흐름이 좋았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고 수출을 잘 해내는 기업 또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시장이 원하는 색깔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올은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올 수급 상황도 좋고요.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풍산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방산 쪽도 좋고요. 구리 가격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좋게 역시 보고 있습니다. 풍산 지금 안 좋게 보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섹터 자체는 우선은 방산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방산 자체 부분에서의 매출액도 2,340억 원 정도로 분기 기준으로 2분기에 역대 최대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방산이라고 하는 사업부 자체가 지금 앞에 전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LIG 넥스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좋은 거예요. 현대로템도 지금 K2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820대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약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될수록 주가는 역시나 잘 반응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거기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라고 하는 이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감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전선. 네.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러면 풍산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는 있을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 풍산 관련된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네. 자세히 보다가 약간 살펴보았으면 했던 부분이 이 구간인데요. 어떤 부분이실까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리 가격과 풍산의 시가총액을 대조시킨 이 그래프인데 대략 한 이 정도 구간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갭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구리 가격은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 물론 변화 자체가 컸습니다. 이 그래프의 척도에 따라 다른 것이니 풍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 구간에서 구리 가격이 뭐 기울기 자체는 가파르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방산일 것인가 아니면 구리일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나 구리라고 보입니다. 이유는 동사가 보이는 영업이익률을 이 신농과 방산 부분 이 차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에 18.8% 그리고 이후로 쭉 봤을 때 평균적으로 15% 내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15%라고 하는 이 중앙값 혹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신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때로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다가도 올해 들어서는 이 지난해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어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신동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 구리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신동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한편으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렇게 견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고 봐야겠죠. 구리라고 하는 것은 국제 원자재 중에서는 산업용 금속이고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이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은 공장을 지어야겠죠. 거기에 전부 다
전기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전선이 들어오고 이게 기본적인 소재가 구리라고 하는 점에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수요 측면에서의 큰 변화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네.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고요.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풍산의 주가라고 하는 것도 한 차례 조정은 나오고 있을지언정 적어도 5월 14일에 기록한 78,900원이 고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어제 기준으로 84,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 두고 접근하면 역시 이 가격도 결국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풍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따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과 더불어서 오늘 원픽 섹터 역시도 방산 쪽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셔서도 여러 번 방산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전해주셨는데 조목은 또 파이버 프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에 주목해 볼까요? 조금은 생소한 기업일 겁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섹터 자체는 어쨌거나 방산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산 신규 수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되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사실 뭐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거죠.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액 추이라고 하는 게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가 아마 내년 그리고 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또 현대로템 그들에게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코치 테크놀로지 그리고 파이버 프로와 같은 그 미세 광섬유 활용하고 있는 관성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총을 쏘면 가까이 있는 피사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충 이렇게 쏴도 마칩니다만 거리가 멀리 있어요. 표적도 작아요. 특히 그게 뭐 포라고 가정을 합시다. 진동까지 강하면 총 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십자가 형태로 딱 표적이 잡히는데 이게 약간만 처음에 쏠 때 각도가 틀어지면은 표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잡아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재화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 파이버 프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낮게 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런 방산업체 그중에서도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부품 조달 같은 경우 여전히 자체적으로 10%가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방산, 소재, 부품 이쪽으로 자체적으로 대략 10% 이상은 상회할 수 있을 만한 밸류 체인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가운데 태동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에는 단순하게 방산뿐만 아니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곳, 항공, 우주, 거기에 로봇, UAM 이 모든 것에도 동사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285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9% 늘어난 42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과 전방산업, 업황 그 모든 것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 부품업체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만 계속 바라보지 말고요. 이제는 파이버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도 있으니까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저희 잡아갈까요?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동사의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선 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파이버 프로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와 종목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HL 만도입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도 이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 흐름도 좀 네. 좋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테슬라를 또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테슬라의 부품 공급, 조향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보다 이 기업은 현대차, 지금 현대차가 6월 달에 약간은 수출 부진하다 보니 네. 내수도 좀 부진했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살짝은 조정을 거쳤는데
현대 IPO, 인도 IPO의 법인 그 IPO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 있고요. 지금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좀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시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품이 과연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침투를 하고 있냐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증설을 하고 공장을 만들 때 부품사들 중에서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따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HL 만도도 같이 갖고 여기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돼서.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이제 좀 활동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있고 예전에는 HL 만도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침투한 경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HL 만도 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네. 그리고 중국에서의 침투율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도 쪽 시장에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에 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또 테슬라 관련해서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최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미국에서 역시나 고부가 가치 차량들이 잘 팔렸어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도 잘 팔렸는데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게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는 부품이지만 부품이 하이브리드로 갈수록 전기차로 갈수록 차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 셰시에 대한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물건을 잘 팔고 있고 또 세계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친환경차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HL 만도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들에 대한 구조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중국과 인도 쪽에서의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주주환원 쪽으로 살짝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이번에 7월 말에 밸류업 관련돼서 모멘텀이 같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흐름은 항상 주가는 오른 다음에는 나와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HL 만두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 매수가는 43,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000원 이하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9,000원, 이제 5만 원 정도로 딱 터치를 해줬는데 또 5만 원 잡으면 5만 원 찍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49,000원 정도에서 수익 안전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때 가격을 그래도 이때 이 지지선을 깨면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4만 원에 대한 손절선은 지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모멘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과 차트 수급 모두 다 85점, 신호 강도는 80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85점
2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자사주 소각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제도 정부가 세제 세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에 자사주 4천억 원을 소각한 바가 있었고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매입까지 발표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 모멘텀과 신호강도 85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와 수급은 80점, 실적은 75점 나오면서 종합점수 8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 가능성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노칭 금형이 있는데요. 노칭 금형이라는 것은 2차 전지의 양극 또는 음극 전극판에 태평상을 타발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 오늘 모멘텀은 95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는 85점, 나머지 모두 다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증권가에 긍정적인 리포트 있었습니다. 2분기에 실적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도입으로 인해서 IT 자회사가 그룹 내에서 굉장히 좋은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이 종목 오늘 굉장히 흐름 좋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비올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과 환율의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리고 유리기판주도 괜찮습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매출 발생이 지연됨에 따라서도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 강세에 따라서 맹신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비중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